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잣집에 시집을 갔지만 가족조차 마음껏 그리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깊어진 흉년 속에서 차가운 시집살이를 견디는 한 며느리의 애달픈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뒷골목은 굶주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휘감아 돌며 뼈를 시리게 했고 흙벽돌 사이로 스며드는 찬 기운은 한 겹뿐인 옷으로는 막을 수 없었죠. 땅거미가 드리운 저녁, 비쩍 마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이들의 신음소리와 죽은 듯 고요한 정적만이 도시를 감쌌어요. 흉년이 깊어지자 민심은 흉흉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는 팔 물건도 살 돈도 없는 이들로 넘쳐났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호가의 높은 담장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부엌에서는 고소한 밥 냄새가 흘러나왔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매화가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3년 전 부잣집으로 시집온 며느리 서리는 이 모든 풍요 속에서도 늘 가시방석에 앉은 듯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거친 일로 인해 마디마디 굵어졌고 손등은 갈라진 채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하루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몸은 솜털처럼 가벼워져만 갔습니다. 서리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했지만 마음속은 친정 걱정으로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싸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매서운 눈빛으로 서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가에는 늘 날이 선 비난이 걸려 있었어요. 쯧쯧 서리야. 그 느려 터진 손으로 언제 일을 다 끝내려고 하는 것이냐?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이 댁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거늘 아직도 밥상 하나 제대로 차리지 못하니.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서리의 귀를 때렸습니다. 서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매를 맞은 듯 아파왔지만 감히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죠.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아내려 애썼지만 뜨거운 눈물이 핑 돌며 시야를 흐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냐? 이 어미가 하는 말이 농으로 들리는 게야.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더냐? 이 집안의 격식이라는 것을 언제쯤이나 익힐 게야. 어설프기 그지없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서리의 작은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러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서리를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송구하다는 말만 벌써 3년째 듣는구나. 오늘 저녁 수라상에는 정갈한 떡이라도 올려야 할 터인데 내 손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니 어찌해야 할꼬? 아무래도 종가에 큰 망신을 안길 작정인 게야. 박씨 부인의 말에 서리의 마음은 더욱 내려앉았습니다. 떡을 만들려면 고된 노동이 필요한데 이미 쇠약해진 몸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불어 터진 손은 어느새 감각마저 무뎌져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리의 여리고 순종적이었던 마음은 차가운 현실과 모진, 구박 속에 조금씩 마모되어 갔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에야 그녀는 몰래 베갯니들 적시곤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흉년 속 친정 식구들의 안부가 늘 걱정되었지만 혹여나 그 걱정이 새어나가 시어머니의 노여움을 살까봐 그마저도 사치스러운 감정 같았습니다. 차가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속으로만 눈물 찢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서리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친정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의 미소가 희미하게 아른거렸습니다. 흉년이 깊어지면서 친정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을 터 멀리 떨어져 홀로 고생하실 어머니의 모습에 서리의 가슴은 미어져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보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언제쯤이나 이 지독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친정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어머니의 안녕은 괜찮을까요? 서리의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고된 시집살이의 유일한 빛이었던 반복이 날, 친정에 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드디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애가 탔습니다. 친정엄마의 주름진 얼굴, 동생들의 해맑은 웃음이 밤마다 꿈에 아른거렸죠. 혹여나 박씨 부인이 허락하지 않을까봐 떨리는 가슴을 안고 서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부디 소인의 친정 나들이를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어미의 얼굴이 몹시 보고 싶사옵니다. 박씨 부인의 매서운 눈빛이 서리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은 그녀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서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쿵 울렸습니다. 이내 박씨 부인의 입에서 차가운 허락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보거라. 꼴에 친정이라고 정이라도 붙어 있었을 터이니. 헌대에 가는 길에 우리 댁 채통을 깎아먹는 행동은 일절 삼가야 할 것이야. 촌티를 내어 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게다. 그 짧고도 차가운 허락의 말에도 서리의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친정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간의 온갖 서름과 고통이 거짓말처럼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지중지 보관해둔 혼례 때 친정엄마가 직접 지어준 고운 비단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색 비단 위에 섬세하게 수놓아진 모란 꽃 무늬는 여전히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빛바랜 희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비단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이 피부에 닿는 순간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리며 박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고 한 손에는 곰팡이가 피고해진 낡은 누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리가 미쳐 놀라기도 전에 박씨 부인은 매서운 눈길로 서리의 화려한 비단옷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런 발칙한 계집, 내 주제에 어찌 감히 이런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친정에 가려 드느냐.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는 이때 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힐 작정이더냐.
당장 이 망측한 옷을 벗지 못할까. 박씨 부인의 소나기에 잡힌 고운 비단옷은 한순간에 섬뜩한 파여름과 함께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찢어지는 비단 소리가 서리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가슴도 갈갈이 찢겨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리가 채 몸을 가누기도 전에 박씨 부인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낡고 더러운 누더기를 서리에게 내던졌습니다. 누더기는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가거라. 너 같은 것은 이 누더기나 걸치는 것이 마땅하다. 굶주린 너의 친정 형편에 어울리는 차림이니라. 이 옷이 바로 내 본분임을 잊지 말거라. 서리는 치욕감에 온몸을 떨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겨진 비단옷 조각들 사이로 스며드는 모욕감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친정엄마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누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누더기가 예상치 못한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낡고 해진 천 속에서 느껴지는 뜻밖의 무게에 서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누더기 안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서리의 심장은 또 다른 불길한 예감에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누더기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그 누더기조차 입지 못할 만큼 가난한 형편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른 채 무거운 누더기를 품에 안고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연 이 누더기가 서리에게 어떤 운명을 안겨줄까요? 서리는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친정으로 향하는 뒷산길을 힘겹게 걸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콧속을 찌르고 거친 삼배는 맨살에 닿아 따갑기까지 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얇은 옷깃 사이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지만 몸의 한기보다 더욱 깊숙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자신을 옥죄는 지독한 수치심이었습니다. 무겁고 해진 옷자락이 발목을 휘감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먼지는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이 누더기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차갑고 날카로운 꾸지람이 그리고 부잣집 며느리라는 자신의 신분이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옷감에서는 땀과 흙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올라와 서리의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는 혹시라도 지나가는 이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길가의 풀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녀를 비웃는 듯 느껴지는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게도 피부치 친정 부모님이 계시거늘 이토록 비천한 모습으로 어미를 뵙다니요. 어머님은 제게 사람으로 대접하긴 하신 건가요? 당신의 며느리는 그저 하찮은 종년만도 못한 존재였단 말입니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울음을 억누르며 서리는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고통은 잠시나마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지만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이 초라한 행색으로 친정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는 좌절감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친정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상상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하게 기른 딸이 이렇듯 비루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친정 어머니는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서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못한 채 그저 무거운 누더기의 무게만큼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희미해지는 햇살 아래 앙상한 겨울나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산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발밑에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문득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인형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할 친정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미행하는 시어머니의 감시일까요? 혹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유랑자일까요? 서리의 심장은 또다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불안감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누더기 옷 속에서 느껴졌던 묵직한 돌덩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돌덩이의 의미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누더기가 서리에게 가져다 줄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림자는 서리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방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서리의 굳은 결심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숨을 헐떡이며 고개마루에 다다른 서리의 눈에 멀리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희미한 인형이 마침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굽은 어깨,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키,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3년간 밤마다 꿈에 그리던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메마른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고 그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 걸음 거리가 마치 면리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리에 찢어진 누더기를 더욱 세차게 휘감아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머니의 모습은 서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푸근하고 인자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3년 전 혼례를 올리며 눈물로 작별하던 날 보았던 통통했던 볼살과 해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과 깊게 패인 주름, 한껏 굽어버린 허리가 서리의 눈앞에 처참하게 펼쳐졌습니다. 갈라진 입술과 핏기 없는 얼굴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고통의 세월을 버텨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서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어머니 하는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메마른 목청에서 쥐어짜듯 터져나온 그 소리는 겨울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누더기 차림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설이었지만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을 향한 모든 수치심과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서러움과 안타까움만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서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어머니 맞으세요? 이렇게 마르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흑흑.
제게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죠. 제가 당장이라도 달려왔을 텐데요. 어미를 이렇게 홀로 두다니요. 매일 밤낮으로 어머니 걱정에 잠 못 이뤘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제가 이곳으로 달려와야만 했나요?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마른 손으로 서리의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딸을 향한 그리움과 가슴 시린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세월의 흔적이 친정엄마의 온몸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의 앙상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나오듯 끊임없이 흐느꼈습니다. 서리야, 내 딸 서리야, 내가 정말 맞느냐 꿈결에 본 것이 아니고 이 어미가 눈이 침침하여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구나. 어서 와 보거라. 내 딸 내가 보고 싶어. 이 어미는 죽는 줄 알았다. 괜찮다 서리야. 이 어미는 괜찮아. 내 얼굴 보니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저 내 걱정뿐이었단다. 내 시집살이는 고되지 않은지, 혹시라도 굶고 다니지는 않는지 밤낮으로 그 생각뿐이었어. 이 어미는 괜찮으니 너나 잘 지내거라. 내가 무사한 것이 이 어미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내 딸아. 앙상한 두 몸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아픔들이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이 서리의 등줄기를 쓸어내리는 감촉은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서리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비루한 누더기가 어쩌면 어머니의 슬픔까지도 증명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녀의 슬픈 재회. 과연 이들은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리에게 이 누더기 속에 숨겨진 묵직한 돌덩이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지게 될까요? 그 비밀은 비극적인 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숨을 헐떡이며 고개마루에 다다른 서리의 시야에 멀리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희미한 인형이 마침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도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모습,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굽은 어깨와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키, 그리고 익숙한 걸음걸이 틀림없었습니다. 3년간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그렸던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서리의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마른 겨울바람이 서리에 해진 누더기를 더욱 세차게 휘감아 차가운 감촉이 심장을 거세게 조여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머니의 모습은 서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푸근하고 인자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3년 전 혼례를 올리며 눈물로 작별하던 날 보았던 통통했던 볼살과 해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과 깊게 패인 주름, 한껏 굽어버린 허리가 서리의 눈앞에 처참하게 펼쳐졌습니다. 갈라진 입술과 핏기 없는 얼굴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고통의 세월을 버텨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지요. 그들이 마주 선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리의 친정엄마는 딸의 초라하고 비루한 행색을 보자마자 서리야 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앙상한 몸이 휘청거리며 땅에 닿는 순간
서리는 본능적으로 그 마른 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뼈마디가 도드라진 어깨를 감싸 안은 서리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자마자 억눌렸던 슬픔이 홍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친정엄마의 앙상한 품은 예전에 포근하고 넉넉했던 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뼈마디가 느껴지는 어깨에 얼굴을 묻은 서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 뒤섞인 어머니의 메마른 몸, 내음과 함께 자신과 엄마의 고통을 동시에 느끼며 가슴을 쥐어뜯듯 울부짖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목소리마저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시어머님은 절 정말 죽이려 드세요. 제게 이런 누더기를 입혀서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내쫓으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만 하죠? 이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 추운 길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서리의 절규는 고개마루에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바싹 마른 몸은 딸의 슬픔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쓸어내리면서도 그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눈물만이 그녀의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딸의 고통을 고스란히 끌어안으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애통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딸아 서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 아비마저 병들어 자리에 눕고 이 어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겨우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녀의 흐느낌 사이로 누더기 옷 안쪽에서 묵직하면서도 경쾌한 쇠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짤랑, 짤랑 하는 소리는 서리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점점 더 선명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던 소리가 이제는 모든 정적을 깨고 두 사람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모녀는 울음을 뚝 그치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리의 친정엄마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딸의 누더기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거친 삼배 옷감 아래를 스치자 짤랑이는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도대체 이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누더기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며 과연 이 모녀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어머니의 손끝이 마침내 무언가 단단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모녀는 울음을 뚝 그친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리의 친정엄마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딸의 누더기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짤랑, 짤랑. 서리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치맛자락을 잡을 때마다 여러 곳에서 묵직한 쇠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옷 속에 무언가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여러 개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가늘고 떨리는 손끝이 서리에 해진 옷깃을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그러다 바느질 솔기가 유난히 두툼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그 안에는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분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서리 역시 숨을 죽인 채 엄마의 손길을 쫓았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의 낡은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친 삼배 옷감은 손끝에서 바스러지는 듯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진 실을 풀어낼수록 미지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하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마침내 실이 모두 풀려 옷깃이 벌어지는 순간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은색 주화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짤랑임이 겨울찬 공기를 가득 채우며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모녀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경악과 동시에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다 뭐냐? 설마 은전이냐? 어미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서리야. 서리는 눈을 깜빡이며 바닥에 흩어진 은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 하나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문질렀습니다. 서리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은 분명 천한 옷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온 은전은 그 누구도 감히 손에 쥘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소매 안쪽, 치마 허리 심지어 옷자락 곳곳에서 시어머니가 한 땀 한 땀 꿰매 넣은 수십 냥의 은전이 연이어 발견되었습니다. 누더기 옷은 이제 더 이상 모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춰진 보물 주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울음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문과 혼란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토록 귀한 은전을 누더기 속에 숨겨놓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모질게 대한 것이 정말 증오 때문만이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는 은전의 반짝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때 흩어진 은전들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힌 한 통의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해진 종이는 세월의 흔적과 누군가의 손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마치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잔혹한 구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리의 손에 들린 편지가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들 거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서리의 손에 들린 낡은 편지는 구겨지고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숨결처럼 강렬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서리의 눈은 글줄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박씨 부인의 익숙한 필체는 서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처음부터 서리가 비단옷을 입고 이 험한 길을 나섰다가 혹 산적들의 표적이 될까 노심초사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찢어해진 누더기를 입힌 것은 며느리의 귀한 몸을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시어머니의 피 끓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서리의 눈앞에 차가운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고뇌로 일그러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또한 이 누더기 옷을 입힌 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천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눈을 속여 그들 모르게 이 귀한 은전들을 안전하게 친정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혹여 서리의 친정 부모가 딸이 시집살이에 고생하는 줄 알고 상처받을까봐 그들의 꼿꼿한 자존심까지 헤아린 깊은 배려였다는 것을 서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부디 너의 어미 아비가 이 사실을 모르고 너만 고생한 줄 알아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당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차갑고 엄한 행동 뒤에 이토록 깊고 숭고한 사랑과 헤아림,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좁은 시야와 섣부른 판단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서리는 흐느끼며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친정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서리의 친정엄마는 딸의 격해진 감정에 놀란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야, 서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게냐? 갑자기 왜 그리 서럽게 우는 것이니? 어디 아픈 것이냐? 친정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지만 벅차오르는 감정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정말 깊이 사랑하셨어요. 저를 그리고 친정을. 이 모든 모진 말씀과 행동이 저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옷 속에 감춰진 은전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친정엄마의 굳은 살 박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은전의 무게가 친정엄마의 손바닥에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친정가족이 풍족한 쌀과 값비싼 약재를 사고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넉넉한 은전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굳게 닫혔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메마른 입가에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눈앞의 은전과 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줄로만 알았던 박씨 부인의 진심을 서리에 떨리는 설명을 통해 듣고 나니 친정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차가운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존경심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멀리 눈발이 날리는 시댁 방향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미로서 박씨 부인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대한 한없는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리는 비로소 모든 오해를 풀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숭고한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탄에 잠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샘솟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서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한 그녀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깊은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달은 설이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누더기 옷을 소중히 품에 안고 시댁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굳건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샘솟았고 그 온기는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마저 드리웠습니다. 고향의 냄새와 엄마의 따스한 품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문턱을 넘어선 설이는 마치 홀린 듯 한달음에 박씨 부인이 계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박씨 부인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눈에는 더 이상 그 냉정함이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위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이는 박씨 부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았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향해 품었던 수많은 오해와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감사와 죄송함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는 말 대신 그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동안 저 혼자서만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저희 친정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설이의 진심 어린 사죄와 감사, 그리고 벅차오르는 고백에 차갑기만 했던 박씨 부인의 눈가에도 마침내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방울은 설이를 향한 무언의 위로이자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용히 바느질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설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설이의 마음을 감싸 안았고 그 순간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설이는 그날 이후 누더기 옷을 장롱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성하게 하는 증표이자 시어머니의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그녀의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설이는 그 옷을 보며 겸손과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 후 설이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엄하고 냉정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설이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따뜻한 친구처럼 다정하게 설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하고 차가워 보였던 박씨 부인의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랑이 숨겨져 있었음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며느리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이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세상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피어난 위대한 모정은 그렇게 오래도록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설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